경영인문학처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영인문학처세술은 역사 속 지혜와 사례를 통해 현대 사회의 기업, 경영과 인간관계를 탐구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지난번에는 일본 반도체 한국의 상대가 되지 않는 이유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일본 반도체. 경영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고요. 오늘은 중국의 경제위기 북한처럼 되어갈까?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제제재 경제인문학처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상황 그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미국의 경제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통적으로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였으나 최근 몇 년간 여러 문제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과도한 빚을 지고 있는 여러 부동산 개발 회사들의 파산 위기가 있으며 이는 전체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 회사 중 하나인 에버그란데의 유동성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소비자 신뢰도 하락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경제제재는 중국 경제의 또 다른 도전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중국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역할을 제한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이는 중국의 수출 및 기술 분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내수 촉진, 산업 업그레이드, 혁신 촉진 등을 통해 경제 성장을 이어가려 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 위기와 미국의 경제 제재라는 이중 압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현재 상황은 부동산 시장의 위기와 미국의 경제 제재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그 효과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는 다양한 내외부 요인으로 인해 복잡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향후 몇 년간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경제 상황은 오랜 시간 동안 국제 제재와 자원 부족의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들어오던 기름, 즉 러시아산 석유의 수입 중단은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석유 부족으로 인해 북한은 나무를 베어 목탄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이로 인해 산림 파괴와 홍수 피해가 심화되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산림의 대규모 벌채는 토양 침식과 홍수 피해를 가중시켜 이는 농업 생산성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도 여러 내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 과도한 건설 투자로 인한 부동산 버블, 그리고 국내외 정치적 긴장 등은 중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고속 성장기에 지어진 과잉 인프라는 현재 활용도가 낮아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상황도 복잡합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발생한 보시라이 사태는 중국 내 정치적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보시라이는 반부패 정책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부패 혐의로 구속되면서 정치적 격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개방과 개혁의 속도를 조절하며 중앙 집권화와 권력 집중을 강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 아래 중국은 반부패 운동과 공동 부유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중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 모두에서 복잡한 도전에 직면한 북한과 중국은 각자의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에너지 부족과 환경 파괴의 악순환을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경제 성장의 지속 가능성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내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중국의 현재 위치와 전략적 도전에 대한 분석은 복잡한 요소들의 집합체입니다. 중국과 미국 사이의 경쟁, 특히 군사적, 기술적 영역에서의 경쟁은
중대한 전략적 실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경쟁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전랑 외교를 감행한 것은 중국 내부의 문제들과 또한 투자, 부패 문제, 그리고 마오쩌둥 사상에 기반한 정치적 이념을 강조하는 정책들을 해결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공유된 사항일지라도 그 실행은 여러 내외부적 도전에 직면하며 복잡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대선에 대한 전망과 그것이 중국에 미칠 영향은 특히 중요합니다.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경우 그의 대중국 정책은 더욱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형태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기술적 규제뿐만 아니라 무역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와 관세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했으면 재선된다면 이러한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의미하며 환율 조정과 같은 민감한 영역에서도 미국의 압력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응 전략은 단순히 외부 압력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공동 부유와 같은 정책을 통해 경제 내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국의 사회적 안정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 내외의 복잡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 특히 인공지능과 무인기 기술의 발전은 중국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입니다. 미국의 프로젝트 메이븐과 같은 프로그램은 군사적 타겟팅과 사령부 운영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아프가니스탄 철수와 같은 작전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미래 전쟁에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의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과 관련 기술들의 발전은 현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 같은 대국들의 경쟁 구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군사기술의 핵심 요소인 드론, 로봇 병사, 그리고 이를 지휘하는 AI 시스템의 발전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AI와 관련된 기술들을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제한하려는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게 있어서 국방비 절감과 더불어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전략적 목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중국의 경제와 기술 발전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중국에게 여러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AI와 같은 고급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중국의 중장기적 목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고급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지식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술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중국은 자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국제 무역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해외 투자 유치와 국제사회에서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에 통합되어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군사 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중국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다자간 군축 협정 참여나 군사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전략을 채택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기술적, 경제적 위치를 강화하고 미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인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기된 주요 포인트들을 정리해보자면 논의는 먼저 푸틴 대통령을 1인 독재자로 보지 않는 시점에서 출발합니다. 대신 중국의 정치체계와 지도부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과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이 논의는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중국 공산당 내부의 논쟁을 언급하며 시 주석의 정책이 그 논쟁에서 추출한 결과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오리지널리티를 결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시진핑의 리더십이 약화되었다는 징후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어서 중국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차이나 피크론, 즉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정점을 찍은 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는 이론을 언급하며 2012년이나 2013년에 그 정점을 찍었다고 보는 견해를 소개합니다. 중국 경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들을 다룹니다. 여기에는 파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영 방식, 저금리 정책, 무한한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 이후 시작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블록 정책,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의 기술 및 경제적 도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과 혁신 능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어떻게 중국을 세계적인 기술 강국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분석을 통해 중국의 내부 정치적 갈등, 경제적 도전, 국제적 압박 등 여러 요소가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복잡한 그림을 제시합니다. 이는 중국이 직면한 현재의 중차대한 순간이며 내부에서의 갈등 해결, 경제적 재구성, 국제적 관계의 재정립 등 여러 방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추월당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국제적 위치 변화,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개발, 내수 시장의 중요성 등이 논의됩니다. 이는 중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국내외에서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경영인문학 서세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영인문학 서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